안녕하세요. 여성의 몸을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이해와 공감 산부인과 황선아 원장입니다. 보통 난소에 혹이 생기면 액체를 분비하는 주머니가 난소 안에서 새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비하는 액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난소혹의 종류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액체 중에서 물같이 이렇게 말캉말캉한 액체를 만드는 그런 혹들이 있어요. 얘는 장애성 낭종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우리 팩 같은데 점액질같이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를 분비하는 그런 혹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액성 낭종이라고 불리고요. 그 외에 혈액과 비슷한 형태를 만드는 혹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생리혈이 역류를 해서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에 닿아서 그 난소에서 병적인 생리를 하는 주머니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 주머니에서는 생리혈과 흡사한 그런 피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피는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초콜릿 시럽처럼 켜켜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혹은 자궁내막종이라고 불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인간의 겉 몸을 이루는 피부, 머리카락, 그 다음에 기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혹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기형종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난소 껍질을 귤 껍질, 그리고 안에 치료해야 될 혹을 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귤 껍질을 까듯이 그 정상적인 난소 껍질을 이렇게 잘 깝니다. 까면 속에 뽕 나오겠죠? 그거를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술독을 이용해서. 난소혹의 대부분은 액체 낭종, 액체를 만드는 주머니가 따로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경화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주사를 이용해서 이 안에 액체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뽑아내고 이 원래 액체를 분비했던 그 속에 있던 그 속벽, 안벽을 뭔가 알코올이랄지 아니면 항암제 이런 특수 약품 등을 이용해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껍질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액체를 분비했던 속껍질만 쪼그라들겠죠. 그러면서 겉에 늘어져 있던 정상적인 난소 실제 조직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복원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경화술이라고 합니다. 자궁내막종 같이 생리통을 유발하거나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혹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난소낭종은 불행히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난소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 혹이 생리로 인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혹인지 아니면은 계속 병으로 남아있을 혹인지 감별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게 악성인지 즉 암인지 아니면 양성혹인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이라면 이거는 크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혹인지 아니면 점점 커지는 혹인지 이것을 판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혹이 난소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점점 커지는 것이 예상이 돼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혹이다 라고 결정이 된다면 수술 방법은 수술이거나 아니면 치료 방법,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직 애를 낳지 않아서 가임력 보존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난소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경화술 같은 시술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는 성격상 확실하게 혹을 없애고 싶다, 뭐 재발이 아예 없애고 싶다, 이러면은 참 약간 저는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혹이 있는 난소 한쪽을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내 경우에 내 목적과 내 증상과 여러 가지 신체 그 조건에 맞추어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난소일까요? 먼저 좀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궁이 있고요. 양쪽에 왼쪽, 오른쪽 한 쌍으로 난소가 존재합니다. 자궁과 난소는 아예 다른 기관이고요. 난소는 내추럴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난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성숙하면서 배란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혹 난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혹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얘는 혹이 생길 때 약간 액체를 분비하는 주머니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 안에 코에서부터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점점점 액체를 분비하면서 진짜 난소 조직은
껍질처럼 바깥으로 팽창이 되게 되면서 난소낭종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난소낭종의 사이즈가 3c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 만드는 역할 그리고 배란되는 역할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3cm 이상에서는 발견을 빨리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 교란 또는 배란 잘 안 된다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습니다. 자궁에 뭔가 혹이 나면 생리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생리 색깔이 변한다거나 이런 자각 증상들이 좀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난소는 그에 비해서 뱃속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증가를 해서 주변 장기를 누르는 압박 증상이 있기 전, 특히 똥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풍선이 커지듯 커지는 증상 외에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정기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정기검진의 경우에는 초음파 그리고 피검사를 통해서 난소암 위험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난소낭종의 경우에는 무증상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증상이 심한 혹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 혹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한 만큼 치료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궁내막종이라는 혹의 경우에는요. 극심한 생리통과 함께 생리 기간에 배변통 또는 배변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성교통이 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궁내막종의 경우에는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에도 난소의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우연히 일반 치료를 하러 오시거나 정기검진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유난히 생통이 심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봤을 때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심한 자궁내막종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생통이 심하다 아니면 성교통이 있다 아니면은 생리 기간에 극심하게 배가 아프다 아니면은 배변통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형종이라는 혹이 있는데요. 이 혹은 거의 대부분 기름기로 이루어져 있는 혹입니다. 이 혹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난소 꼬임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난소 꼬임이 되면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난소가 괴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꼬이기 전에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그 크기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없는 난소 중에서 하염없이 커지다가 난소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럴 때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응급 수술이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기검진을 통해서 나의 난소는 건강한지 혹시 혹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얘가 혹은 있으나 증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들 로봇 수술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로봇 수술 하면 AI, 챗 GPT와 연결을 해서 엄청나게 섬세한 수술이 이루어질 거고 정확한 수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로봇 수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것을 거기에 로봇 팔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수술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에서 진화를 해서 로봇 팔이 있는 내시경을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난소낭종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난소가 혹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난소의 조직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난소혹과 난소의 실질 조직, 즉 껍질 부분을 잘 분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술의 핵심인데요.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그런 정교함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숙련자한테 수술을 받는 이유가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을 원하고 되도록 난소 조직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은 그런 기대감에 저희가 숙련자한테 수술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숙련자의 손만큼 아주 정교한 손놀림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난소 낭종이 있고 A매치가 낮은 상태에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로봇이 좀 더 정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경화술을 통해서 난소 조직을 온전히 보존하는 난소 보존술을 지향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소낭종을 치료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술적 방법, 또 한 가지는 비수술적인 방법. 수술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로봇 수술, 복강경, 개복 수술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요즘들 많이들 하시는데 로봇이 직접 막 수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조절을 하는, 결국에 사람의 손을 이용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섬세한 수술은 개복술입니다. 배를 완전히 다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하고자 하는 난소 종양만을 손으로 직접 수술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해부학적으로 이상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한다는 점. 단점은 정상 난소 부분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난소 혹이 생기는 원리를 살펴보면은 난소 혹을 정상 난소가 껍질처럼 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정상 난소 조직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난소 조직을 많이 남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난소 조직이 소실이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경화술인데요. 경화술은 시험관 아기 또는 난자 은행에서의 난자 채취법을 응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화술은 먼저 초음파로 혹을 확인합니다. 이 혹이 혹시 암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로마 검사에서 뭔가 난소암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소암 농도가 낮고 초음파상에서도 암의 징후가 없을 때는 바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특수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난소 안에 있는 혹의 내용물을 흡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깨끗하게 식염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알코올을 이용해서 그 혹 안에 있는 세포들을 괴사를 시켜주게 됩니다.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 혹의 내용물들이 괴사가 되면서 원래 난소의 모양으로 복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고 경화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난소 기능을 온전히 보존한다. 즉, 난소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없앤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흉터가 남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치료를 받고 바로 또 일상생활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경화술의 원리가 시험관 아기 또는 난자은행에서의 난자채취랑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난임을 전공한 선생님으로부터 하는 경화술이 조금 더 노하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혹을 많이 한 선생님, 저 같은 경우도 수년간 경화술을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접해왔는데요. 작은 혹에서부터 20cm가 넘는 혹에 이르기까지 경화술을 해본 결과 수술에 비견할 만큼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